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네. 영일만의 기적으로 영일만의 영일만의 기적으로 기적. 우리 최윤경 기자 빵 터졌습니다. 아니 왜 근데 갑자기 동해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멍도 좀 뚫어서 거기에 오일이 있는지 가스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시추해봐야죠. 그건. 시추를 네. 최선해서 한 바퀴스라도 좀 뭘 막아줘야 나와야 돼. 이게 좀 나왔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하는데 뭐 호황된 보물선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런 정부라니 급나가는 지지율에 급했구나. 김치찌개를 끓여도 지지율 안 올라, 계란을 말아도 안 올라, 멍게를 사도 안 올라. 아무것도 뭘 해도 안 오르니까 석유를 뚫겠다. 이제 삽을 들겠다 그거 아닙니까? 좀 주의력 결핍증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뭔가 집중하지 못해요. 산만하지 않습니까? 좀 국정 자체를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결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동해에서 석유 나옵니다. 산업이 꿈이에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주의력이 산만하지 않습니까? 이건 결핍증이에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꿈이라는 게 참 여러 뜻이 있습니다. 정말 이루기 어려운 뭐 이런 것도 이제 꿈이라고도 하고 또 꼭 이루고 싶은 목표 뭐 이런 게 이제 꿈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산유국의 꿈, 요 꿈이 과연 실현이 될까 기대가 좀 높아지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그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저희가 시청률을 목표로 한번 인원을 꾸려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죠. 시청률 견인의 1등 공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점잖으세요? 네, 임성한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그리고 최윤경 기자님 네, 어서 오시고 안녕하십니까. 또 한 분이 원래 이제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이고 이제 의사시죠. 이분도 지금 오고 계십니다. 조금 길이 막히는 바람에 잠시 후에 아마 올 것 같습니다. 합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시간이 끝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의 한동훈이라고 봐야 되는. 그래요? 예, 우리 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 이분이 또 출연을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청률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가스, 기름 요 얘기부터 좀 가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뭐 대통령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첫 국정브리핑에서 국정브리핑이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라고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네. 어제 이제 요 뉴스 나오자마자 막 주가 난리 나고 어제 이제 제가 또 의혹 하나 또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하여튼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주가는 근데 상한가를 못 지킨 거 아니었어요 어제? 가스공사가 가공 상한가 아마 쳤을 30%를 거예요. 쳤다가 막판까지를 조금 못 지키고 빠졌나요? 빠졌어요. 막판에 29점 몇 %였던 것 그 같은데. 굉장히 29점 몇 퍼센트 30 그럼 어쨌든 30%지. 그러니까 상한가를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다르니까 다음 날. 네. 자, 하여튼 뭐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회사들이 네. 상한가 혹은 뭐 굉장히 널뛰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도 움직임들이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여튼 뭐 주식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해보기로 하고. 온통 자기 관심사대로 가는 정부입니다. 왜냐면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금요일에 몇몇 네. 종목 등이 이미 떴다니까. 이거 내부 정보가 이상하다. 흘렀다.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리딩 된다고. 밝혀야죠. 리딩이다, 이거. 네. 대통령실 리딩이다 이거 보여주고. 자, 그래서 이제 네. 시추를 이제 곧 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요거는 야권에서는 좀 국면 전환용 너무 성급한 발표다 이렇게 또 보시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요. 다 그럴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님 빼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이거 국명 전환용 맞다. 그렇습니까? 근데 1호 국정 브리핑 그 시기도 참 미묘하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올풍선이 두 차례 내려와서 맞아요. 도심 서울 곳곳에 터졌어요. 이게 뭡니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아는 분들도 이거는 그냥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NSC도 열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국정브리핑을 한다고 그래서 이쯤 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이거에 대해서 차라리 뭐 좀 9.19 군사합의 파기라든지 확성기 부분에서 대책 마련하고 뭐 북한과 어떤 대화를 풀 테니까 좀 나름대로 국민들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런 브리핑을 했어야 좀 돼요.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브리핑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민생이나 물가 부분들을 국정 브리핑 첫 번째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동해 석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1970년도 박정희 때로 다시 뭐 돌아와서 어떤 이슈 전환하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 네. 보면 저는 딱 한 가지가 궁금했던 게 이게 추측과 가능성 영역이잖아요. 지금 네네네네. 현재까지는요. 네. 구멍도 안 뚫었잖아요. 구멍도 좀 뚫어서 거기에 오일이 있는지 가스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시추해봐야죠, 그거는. 시추를 네. 최선해서 뭐 한 드럼이라도 한 뭐 바가지라도 뭔가 나와야 한 바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한 바가지. 한 바켓이라도 좀 뭘 한 나와야 바가지가, 네. 이게 좀 나왔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하는데 물리 탐사를 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좀 탐사를 해봤더니 네. 이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난리 났습니다. 저희 산유국 됩니다. 네. 이런 좀 허황된 보물선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런 정부라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급나가는 지지율에 급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지지율이 없습니다.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국면 전환을 지금 시도하는 것 같다. 거의 100%입니다. 100%입니까? 네. 야권의 비판은 도저히 받아들이실 수가 없죠. 지금 이게 뭐 허황된 보물섬 이게 아니고요. 네. 요즘 이제 그 과학 책이나 이게 좀 기사를 한번 보면요. 네. 탐사 기술이 몰랄 만큼 이게 발전했어요. 진짜 발전했어요. 네. 옛날에 전 칠광구 있잖아요. 네. 네. 그 일본하고 이제 대륙병 협약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탐사해 보면요. 네. 옛날하고 이게 다른 결과 나올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기친 거 아닙니다. 가짜뉴스 아니에요. 네. 네. 그때는 이제 그 기술로는 그 정도밖에 못했지만 지금 이제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탐사해 보면 저는 놀 가능성이 많고 네. 이번에도요 확률이 20% 이상 된다. 이런 데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네. 네. 이걸 이게 좀 우리 국가적인 경사로 이게 받아들여야지 자꾸 이걸 뭐 천공이 예측을 했니 또 이러면 이게 지지율 하락이 국민 전환용이니 이렇게 대통령만 자꾸 비판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합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잘 됩니까? 잔악견하게 뭐 대통령이 하면 뭐든지 삐딱한 눈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막 이게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네. 잘한 거는 잘했다. 박수 좀 치줘야죠. 이게 왜 국민 직접 보고하느냐? 예산이 앞으로도 이게 한 5천억 이상 하나에 1,000억씩 들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이 정도 예산이 들고 국가적인 대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솔직하게 브리핑한 걸 이걸 액면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이제는 이제 저는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네. 영일만의 기적으로 간다. 영일만의 영일만의 기적으로 기적.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최은경 기자 빵 터졌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석유라는 게 그 중동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미국도 있고 베네수엘라도 있고 러시아도 다 있어요. 나올 때 왜 우리 됐지. 아시아만 석유가 없을까요? 나올 때 저는 됐죠. 있다 봅니다. 예. 충분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번에 미국의 기술 액트 지오사도 아주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예.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기대를 갖고 한번 우리 지켜보자. 트지오사가 세계적인 회사라는 거를 누가 얘기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미국 교민이 거기 본사를 가봤대요. 가봤더니 가정집에다가 차려놓고 그냥 작은 소수의 인원들이 네. 하는 그런 뭐 모르겠어요. 유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기술력이 인정을 받았다고는 산업부 차관께서 브리핑을 하던데 네. 기니만 유전을 이제 그 개발했던 네. 그 회사의 직원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이거 컨설팅 회사죠, 여기는. 컨설팅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산유국의 꿈을 발표하는데 이런 회사가 물리탐사를 한 부분들을 믿어서 대통령이 발표했다. 급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좋아요. 대통령 산유국의 꿈을 이룬 대통령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해안에서 유전이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긴 원래 만약에 있다면 원래 있었어요. 네, 너무 좋은 그렇죠. 일인데 예. 왜 발표 시점을 지금으로 하고 지금 중차에 대한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걸로 지금 그렇죠. 국면 전환 하려고 하느냐 예. 이런 이제 의혹이 그러니까 거잖아요. 말씀한 대로 뭐 잘한 일은 잘했다고 이러고 잘한 일 있으면 저도 잘했다고 하고 싶은데 네. 잘한 일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할 일을 얘기한 거예요. 저 한 50년 뒤에 아니면 20년 뒤에 잘할 거니까 저 칭찬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꼬마 자체가 10살짜리가요. 저 나중에 15살 돼서 저 하버드 대학을 갈게요. 저 믿어주세요. 저 머리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조사가 이제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정부가 가만히 묻어두고 있으면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 새나가면서 뭐 지금 이제 주가처럼 막 또 아는 사람들만 막 주식 사고 막 또 뜨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그냥 전 국민에게 그냥 대통령이 딱 일시 알려주는 거 요게 필요했던 거 그게 아니냐는 이제 얘기도 궁색한 있어요. 변명이라는 궁색한 것이죠. 변명이다. 왜 그러냐면 네. 셀 것 같으면 벌써 샜고 이게 5, 6개월 동안 이게 뭐 말하자면 조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안 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석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산유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엔 이걸 꺼내 들었다는 거예요. 김치찌개를 끓여도 지지율 안 올라, 계란을 말아도 안 올라, 시장 가서 멍게를 사도 안 올라. 아무것도 뭘 해도 안 오르니까 결국에는 뭘 하냐면 기름을 뚫지. 이제 석유를 뚫겠다. 이제 삽을 들겠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면 네.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서 그냥 던지는 겁니다. 이런 오늘만 대충 뭐 어떻게 수습하자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709 얘기하셨잖아요. 실광구 예. 7광구 이 부분부터 해결하세요.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대륙공 쪽에 네. 일본이 여기에 이거 좀 가치가 없다, 채산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슬그머니 그거 7광구 옆에다가 중국하고 같이 일본하고 둘이 합작해서 거기서 기름을 빼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 어떤 조치도 없고 7광구에 대해서 거의 뭐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낫지. 네. 지금 그냥 잘 될 것이다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냥 바람만 잔뜩 넣어놓으면 어떡합니까? 네. 뭐 7광구가 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대한민국 남서쪽,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좀 더 남서 해안 바다 쪽에 이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도 중국의 옆에 동남부 있죠. 쪽, 네. 예, 요쪽이 껴 있는 곳에 막대한 기름이 이제 있는 것 같다는 예전에 이제 조사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누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특히 조금 이제 갈등 같은 게 좀 있다가 2028년인가가 아마 한일 그런 협정 같은 게 아마 끝나고 끝납니다. 이제 단독으로 이제 아마 개발을 양쪽에서 하든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좀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거 너무 이 좀 떨어진 지지율을 이렇게 반등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좀 있는데, 요거는 확실히 아니고 지지율과 무관하게 지금 동쪽에서 일어난 이 축제 같은 일을 우리는 다 같이 축하해주고 대통령도 잘했다 칭찬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우리 국민 수준이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허황되게 발표한 데서 지지율이 오를 리가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게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요. 네. 지지율하고 이게 아무 관계 없이 네. 지금 이제 그 워낙 중대한 국가적인 현안이고 네. 그다음에 확률이 보통 10%인데 20%면 대단한 높은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요, 저 정확하게 팩트 체크 다 받아봤잖아요. 액트죠? 예, 네. 여기 직원은 뭐 10몇 명이지만 실제 대부분이 이제 그 엑슨모빌이나 쉘, BP 이런 데서 이게 아주 근무했던 경험 있는? 예, 경험 있는 분들이고요. 상당히 그 노하우나 이때까지 자료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신빙할 수 있는 이런 데 분이고, 그다음에 그 뭐 저는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게 또 네. 지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계 지형. 네. 요 지형이 석유라든지 가스가 상당히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옛날부터 말이 많았거든요. 영일만 쪽에. 예, 포항 그쪽이 이쪽. 예. 우리 이제 지질 때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따라서 이제 저는 뭐 상당히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자. 차분하게 이걸 가지고 이게 지켜보자. 너무 뭐 대통령 비판할 것도 없고 또 이게 너무 들뜰 필요도 없고 냉정하게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쯤 되면 이게 네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좀 쪼개서 짚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에 대한 각종 이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그거잖아요. 제 인원 자체가 한 10명도 안 되는 매우 작은 회사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민이 그 옆에 회사를 가봤더니 그 사무실에 뭐 집기가 있거나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임대로 나와 있고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네.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한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부르라는 그 분이 이 분석을 담당한 이 사람이 지금은 여기 소속되어 있지 않고 네. 그만두고 나와 있는 상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서 요 사실관계 확인이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이고, 이걸 그러면
누가 이걸 먼저 의뢰를 했던 거냐, 이런 회사에 의뢰한 주체는 누구냐. 근데 이제 지금 최민희 의원이 이것도 역시 사실관계가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확인이 네. 필요한데 이제 그 제명인의 마을 카페에 올린 걸 보면 이건 문재인 정부 때 의뢰를 했던 것이다. 그때 물리 탐사가 이루어졌고 3년여간의 그 자료 분석 끝에 이번에 발표가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주장들이 계속 섞여 있는 상황이어서 하나씩 쪼개서 조금 사실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민희 의원 주장은 그러니까 액트지오라는 회사에는 문재인 정부 때 의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주장을 거죠. 해요. 물리탐사 용역 계약을 한 건 2021년 3월이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거의 뭐 혼돈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천공 얘기가 이제 중간에 좀 들어오는데 천공이요. 마침 이제 2주 전쯤에 네, 네. 뭐 천공이라는 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천공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산유국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뭐 영상 같은 게 이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올리면서 이것도 정부와 혹은 뭐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놀라지 마셔야 될 게 서정욱 변호사가 천공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죠? 예. 토요일 날 저번 주에. 아니 정말 이건 하늘이 내린 어떤 인연인 게 그 만나려고 거길 가신 게 아니라 네. 다른 일로 가셨는데 거기서 만나신 예, 거죠. 제가 이제 그 롯데호텔의 그 바에 모임 갔더니 그 옆 테이블에 천공사님이 그 흰 옷을 입고 있길래 그 옆에 이제 천공과 같이 있는 분이 제일 잘 아는 그 분이니까 신호식이 평상복이에요? 예, 그걸 입고 외출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아, 그럼 너무 제가 놀랐겠어요. 인사를 하고 했죠. 네. 아. 뭐 저는 자꾸 이게 뭐만 놓으면 이게 천공 하는데 저번에 그 관저 정할 때도 네네네네. 원래는 이제 백재우 교수였잖아요. 네. 백재권. 천공이 풍수지리? 백재권. 풍수지리 하시는 예. 거예요? 네. 근데 수염이 있다고 해서 다 천공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게 뭐 천공이 뒤에서 다 조정하는 것처럼 전혀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네. 그런 데 무속이나 미신에 전혀 안 믿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주 이제 이거 합리적인 분이에요. 변호사님은 누굴 만나러 가셨던 저는 이제 그 다른 그날 모임이 모임이 있었고 있었고. 모임 있었고 결혼식에 그 천공 스승님은 도대체 또 다른 분하고 이게 모임이 있는데 그 천공하고 같이 있는 분이 저를 알아서 소개시켜주고 인사를 했고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보통 평범한 뭐 이런 데 분으로 보였습니다. 종목을 찍어주거나 이러지는 아, 않으셨습니까? 그래? 천공은 혹시 우리 서정욱 변호사를 잘 제를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아 서로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니까 서로 서로 다 네임드들끼리 이제 만나게 되면 그래요. 거기서는 뭐 이 어떤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는. 그냥 이게 인사하고 뭐 반갑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냥 그렇습니까?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까. 롯데 호텔이 이렇게 보수 세력이 좋아하는 모임 장소예요? 아이, 어디서 어떻게 그룹 대 그건 아니고요. 그룹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 그렇게 만나셨다 이거죠. 네, 특별히 뭐 얘기를 주고받은 건 아니나 그러나 천공의 이야기에 뭐 정부가 막 왔다 갔다 하거나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상황은 전혀 아니란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들이에요. 그 누가요? 대통령이나 아, 대통령이요? 정부인이. 전에 이게 무속이나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구설냈니 어쩌니 뭐 이렇게 오방실이 어떠니 떠들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짜 뉴스로 우리 국가 원수를 모욕을 주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이제 천공 이분에 대해서 이게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뭐 교육 문제 있어서도 천공 입학 문제.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근데 우연히 겹치면 이게 뭐냐면 사실이 되는 거고 네. 이게 확인해 보면은 거의 우연히 필연이 되듯이 왜 이렇게 대통령 주변에 있는 천공이란 분은 대통령이 하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미리 뭐 애연자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대통령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합리적인 분이면 국정 운영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동해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구멍을 뚫고 나서 한 바켓스라도 좀 뭐가 나온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게 맞는데 바가지, 이거 바가지. 한 바가지라고 하고 네. 한 바가지라도 나오는 게 맞는데 성급하게 하는 거 보면 네. 천공이라는 분을 스승으로 좀 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적인 의혹도 충분히 존재한다. 예. 우리 저도 근데 질문이 네. 똑같은 맥락인데 이게 어쨌든 가능성의 영역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출을 해봐야 아는 것인데 그럼 위험 부담이 있는 건데 실패할 거라는 없을 수도 있고 네. 그걸 대통령이 나가서 직접 발표한다는 건 그 부담도 너무 대통령이 다 리스키하다. 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런 일을 막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첫 국정 브리핑을 하면서 얘기한다? 그리고 이게 뭐 100년 후에 나오는 일이 아니라 짧으면 뭐 내년이면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이제 대통령이 과장하거나 거짓말로 브리핑한 게 아니잖아요. 확률이 20%인데 네. 시추 하나 뚫는데 1,000억이다. 그럼 5개면 이게 5,000억이 들잖아요. 네. 근데 성공했을 때는 2,000조 이상. 엄청난 삼성의 시가총액 5배라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복권으로 보더라도 저 로또 복권 위원회가 알잖아요. 복권 확률로 보더라도 복권 조원장님 다 위원회도 하셨네. 로또 예. 위원회도 하셨어요. 근데 그 한번 보십시오. 20% 확률에 5천억 투자했는데 네. 아니면 이제 5천억 날릴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게 됐을 때는 2천조 훨씬 넘잖아요. 예. 따라서 대통령이 솔직하게 확률로 보고를 하고 예산 집행하려면 이게 또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 점에서 저는 브리핑한 걸 이게 흠잡을 게 뭐냐면 그다음에 자꾸 천공하고 갖다 붙이는 그런데 저도 우리나라 산유국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많이 들었고 네. 저도 진짜 여러 사람 들었거든요. 천공만 한 게 아니에요. 산유국 된다는 게. 그다음에 천공이 어제 그 방송 때 보면 산유국 네. 10년 안에 우리나라 소득이 10만 불이 된대. 또 이게 우리나라 소득이 10년 안에 10만 불 1인당 소득이. 네. 그럼 이게 또 10만 불 되면 또 천공이 했다고 할 겁니까?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소득 10만 불 되면 자꾸 이게 천공한테 깨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산유국이 그렇게 2,000조 정도 되면 10만 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별로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지금 천공하는데 천공 다 좋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력 결핍증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주의력 결핍. 국정 운영에 대한 주의력 결핍증. 예. 뭔가 집중하지 못해요. 참 산만하지 않습니까? 끝을 못 국정 본다, 운영이. 여러 아이고 가지 예를 들어 이슈에.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다 정리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금 개인 폰으로 통하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냥 난 몰라 이러고 그냥 냅두고 있고 북한 어물풍선 지금 두 번째 나와서 지금 네. NSC까지 했는데 좀 국정 자체를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결할 생각을 안 해요. 의료교육도 그렇잖아요. 그냥 의대 정원 해놓고 나서 지금 의료 현장은 힘들어 죽겠고 저기 의대에서는 지금 수업 거부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의료 현장이 혼란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수습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동에서 석유 나옵니다. 산후교육 꿈이에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주의력이 산만하지 않습니까? 이건 결핍증이에요. 네. 지금 당장 심각해요. 닥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이렇게 집중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 네. 이 지금 동해 이 동해 석유 문제를 갖고 산유국이 되네 안 되네로 지금 하는데 이게 우리 이 민생에 네. 물가에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의 공정에 그다음에 북한의 안보에 네. 뭐 무슨 영향이 도움이 있습니까? 되느냐. 알겠습니다. 아직 다가올 미래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국정 운영을 좀 차근차근 합리적으로 하셔라. 네. 주의력 결핍이다. 그러나 제가 서정 변호사는 말씀드립니다. 영일만의 기적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굉장히 말라는 충격- 말씀이죠. 제목을 잘못 따랐어요. 영일만의 기적으로 달 것을. 네. 그 이 영일만- 발표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갈 거로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뭐 이런 걸 보고 지지율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겠죠. 이러지는 게 않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오래된 미래가 아니고 당장 지금 시초하는데 돈이 5천억 들잖아요. 당장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산이나 그 국민에 설명하는 게 솔직히 맞죠. 이게 올해 미래가 물론 상업화돼서 이게 하는 거는 10년 정도 되지만 그러나 이게 당장 지금 개발한 거는 최근 곧 있으니까 브리핑한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네. 틀림없이 이게 또 안 나오면 산업부 장관이 잘못했다. 나는 보고 한 대로 발표했을 뿐이다 할 거예요. 책임 안 져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시추 하는데 한 봉당 1,000억이잖아요. 네. 5개인데 전문가들은 11개는 해야 된답니다. 아. 그럼 1조 정도. 1,000억이에요. 네. 그 다음에 물리 탐사가 잘 나왔다고 했을 때 네. 성공 확률이 세계적으로 유전 개발하는 퍼센테이지가 2%밖에 안 돼요. 물론 보고를 20%로 했으니까 이거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지만 확률 게임이잖아요. 평균적으로 2%인데 지금 20%에 말하자면 꿈을 꾸고 있다. 네. 이게 꿈이 될지 춘몽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음파 같은 걸로 탐지했을 때는 꽤 높은 확률로 지금 있을 것 그렇죠. 같긴 하지만 그 안에 뭐 바닷물이 있는지 지하수가 그러니까 있는지 그릇만 확인된 거예요. 그릇만 네, 거기에 네, 뭐가 네.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온 대한민국을 뒤집어서 최혜병 특검, 북한 저기 어물풍선 네, 네, 네. 이런 거 싹 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이다 그거죠. 자 그럼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 뭐 휴대전화 압수수색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직접 전화했다, 수사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조국혁신당이 어제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고위 관계자 설명활 이제 윤 대통령이 혐의자를 줄이라고 야단을 쳤다라는 맥락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이 야단친 게 맞다.
그래서 혐의자를 줄이라는 취지였다는 설명을 해서 네. 이건 사실상 그러면은 수사에 개입한 걸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 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별도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공수처에다가 아, 대통령 고발을 윤 했다는. 대통령을. 네. 네. 어떻게 이런 조국혁신당의 대통령 고발? 네, 요거는 어떻게? 참, 이게 어떨 때는 특검하다가 어떨 때는 공수하다가 둘 중에 하나만 좀 하시고요. 그리고요 중요한 게 그 박정훈 대령은요 그 보낼 때 그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받아야 돼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 경- 언론사에서요. 네, 언론사에서 분들은 알지만 기자들이요. 기사 쓰면 이게 위에 결재를 데스크를 합니다. 7월 30일 날 받았어요 결제 결제. 받- 그러니까 받았다는 결재를 거니까. 받는 결재권자의 의미가 뭐냐? 박정훈 대리 또 가져왔을 때, 야, 임마 이거 빼, 야, 이거 넣어. 또 이게 보냈으면 다시 가져가, 이거 빼, 이거요. 이게 결재입니다. 허수아비 결재가 아니에요. 아, 도장만 찍어주는 게 아니고. 결재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포괄적으로 지휘 감독이 있을 때 결재를 하는 겁니다. 네. 이 말은 이게 박정훈 대령 자기 혼자 하느님처럼 독자적으로 이게 자기 혼자 마음대로 정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군의 위계 질서상 지휘 감독이 있는 이런 거예요. 지키고 그렇다면 다 이게 했잖아요. 장관이 볼 때 이게 야 8명 너무 많아. 왜 네가 월권에 좀 빼고요. 이럴 수도 있고 다시 이게 아니면 더요. 왜 이거밖에 안 돼? 10명요. 이럴 수도 있고. 그게 지휘권입니다. 자꾸 이게 박정훈 대령이 뭐 직권 남용해가 외압을 였다는데 아니 결재권자가 지시하는 게 외압입니까? 그럼 신문사에서도 이게 뭐 부장이 기사 써온 거 고치라면 이게 외압입니까? 왜 기사가 기사를 썼는데 왜 네 고치를 하느냐? 내 기자인데. 네. 이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거 바꿔 먹으면 외압이라고 해서요. 편집권에 대한 어떤 독립 문제로 기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데스킹은 왜 봅니까? 외압이면 데스킹은 기사가 쓴 걸 다 그러니까 그대로 방향성이 바꾸는 틀린 아니 점 근데 확인만 하는 순서가 거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제를 하기 전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결제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뭔가를 들었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상황이 다르니까. 뺏결제를 한 그런데 거죠. 그거는 이종섭 장관이요. 지금 이게 법률 전문가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그냥 뭐 큰 생각 없이 이리 해오니까 이거 넘겨봤자 이게 큰 거 아니라고 결제했는데 나중에 또 법률 담당관이 있잖아요. 국방부나 위에도. 근데 정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이건 월권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시 가져오고 또 결제를 할 수 있고 또 잘못되면 또 가져오고 더 열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라서 지금 이게 사실 왜곡시키고 있어요 지금. 외압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법률을 잘 아시는 서정욱 네. 변호사께서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그냥 쭉 이 최상병 이 특검 전에 최상병의 이런 부분들의 이 사건 일지를 보면 이게 이제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대통령이 이거 철저히 조사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그둔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박정훈 수사단한테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수사단장이 모든 거를 다 망라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결재를 올립니다. 네.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칭찬을 하면서 결재를 7월 30일 날 해요. 네. 그래서 박정훈 대령께서는 결국에는 그럼 이거 수사가 잘 된 것이라고 보고 대통령 경찰에? 의지도 이렇게 당겨졌다고 보고 있는데 7월 31일 날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이후에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은 모든 게 잘 절차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수사협에 있다는 느낌 하에 네. 그냥 군 규칙상 수사단이 할 수 있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경찰이 이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말하자면 결재를 안 받았거나 아니면 이게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마음대로 했다거나 이건 사실이 전혀 다르다. 그건 아시잖아요. 근데 역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네. 8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단장까지만 있어요. 네. 근데 해병대 사령관도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위에서. 그러면 장관이 볼 때 또는 대통령이 어이 박정훈 대령 빨리 가져와서 해병대 사령관까지 포함시켜. 철저히 수사에 9명 다 해. 이래도 이게 죄는 안 돼요. 제 말은 이게 빼도 죄가 안 되고 더 추가하라고 지시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게 지휘권입니다. 군대. 네. 군에서는요. 군에서는 이게 그냥 뭐로 이게 밤을 깔아도 까는 게 군입니다. 이게 상명 하복 이 지휘체계 무너지면 이게 군입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군사법원법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수사단은 고유의 말한 대로 수사권이 없이 민간으로 넘기게끔 하고 기초 조사만 해서 넘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8명을 넘겨도 경찰이 조사하다가 이거는 해병대 사령관도 이게 책임 있겠구나 하면 경찰이 수사범위에 수도 넣을 수 있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초조사 부분부터 이게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을 국방부 장관이 인지했다면 결재를 안 했겠죠. 근데 더더욱 큰 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법률상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저는 군 그러면 통수권자로 군 생각합니다. 통수권자의 수사에 개입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래요. 그럼 이게 통수권자가 봐보세요. 이런 더 생각을 넣으라 할 수도 이런 있고 생각을 빼라 할 수도 가지고 네. 대통령이
군에서 일어나는 특히나 외압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어서 민간을 위처벌하는 것을 대통령이 전화해서 넣어라 빼라 했다고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게 자체가 특검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직 너는 뭐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하더라도 그건 문제될 건 아니다는 제가 말씀이신 알기에 거죠? 법무관 옛날에 군 재판할 때는 사단장이요. 예. 사단장이 재판하고 형을 강정시키고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리고 지금은요. 아까 우리 서영주 선생님 말대로 네. 선생님입니까 저희가? 소장님 말대로 지금은요. 아까 전에 기초 수사만 할 수 있지 독립된 수사권이 없다 그랬잖아요. 조사요, 예. 중요한 건 이게 독립된 수사권 이게 있느냐. 기초 수사하는 그거 그러니까 제 말에 직권남용이 되려면 네.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수사권이 없고요. 없으니까 자, 직권남용도 전 아니다. 대통령이에요. 네. 지금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이게 누굴 야 이거 사단장 봐줘. 경찰에 전화해도 제가 보기에 직권남용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행위는 맞아요. 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전화해가 압력 내면 안 되죠. 네. 그런데 법에는 직권남용이 안 돼. 왜? 그럴 권한이 법에 없어요. 대통령실이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막을 권한이 없잖아요. 그럼 직권남용이 안 돼요. 법. 이 직권남용을 자꾸 모르더라고 아니 그 사람들이. 직권남용은 특검 해보면 다 나오는 것이고요. 직권남용에 대해서 전문가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특검 그러니까 해보셔서 지금 알고 이게 있고요. 다 그다음에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안에 검찰 대해서. 수사에 그거는 이제 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개별 검사한테는 수사에 안 됩니까 되죠. 안 됩니까? 안 지금 되죠. 대통령이 개별 수사에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거죠. 만에 했다면 예. 국군 통수권 수사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해도 제 죄가 말은 안 된다면 예. 이거는 따지고 보면 최병 사건이에요. 어떤 한 장병의 안타까운 죽음인데 그런 죽음들이 많습니다. 건건이마다 대통령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전화해서 수사에 개입하는 게 정당하다면 이게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는지 묻고 싶어요. 그럼 제가 여기 대법원장이 판사한테 전화해가 재판에 개입했는데 왜 무죄가 났어요? 대법원장이 네. 판사한테 전화해가 재판에 개입하면 원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다 무죄가 났어요. 네, 네. 왜? 대법원장이 그 권한이 없다니까. 제 말을 네, 못 네. 알아듣는 뭐 권한이 안 없으면 알아들어요. 직권을 남용할 직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 특검 해보면 그게 그렇습니다. 죄가 되는지 안 특검한다고 되는지 없는 죄가 어떻게 나옵니다.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와요, 직권 다. 남용이라는 거는 직권이 그 있어야 된다니까. 해당되는 그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권한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가 영향을 미쳐도 법적으로는 적어도 처벌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적으로는 처벌을 만약에 그 해당 뭐 직권 남용으로는 안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럼 막을 법이나 아니면 그걸 처벌할 기준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이제 협박이나 강요를 아주 심하게 협박하면 협박죄나 강요죄는 되는데 직권 남용이 뭐냐면 직권은 있는데 네. 이걸 이게 공익을 위해서 제대로 행사한 게 아니고 사적인 목적으로 그 목적이 다를 때 그게 직권 남용이거든요. 네. 저는- 따라서 이제 다른 죄로 뭐 강요죄나 뭐 이런 거 협박죄는 되겠죠. 저는 살다가 대통령이 개별 사안 수사에 개입하는 것들이 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고요. 네. 이건 말하자면은 이제 손영국 변호사님께서 뭐 일부 법조인들로서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과연 법정에서 통할 것인지는 한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네네.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그래서 대통령 휴대전화 압수수색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네, 할 수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조국혁신당이 아까 뭐 공수처에다가 뭐 특검이면 특검 뭐 이것도 하고 공수처에 고발도 하고 하나만 해라 하는데 네. 이거는 조국혁신당이 공수처의 한계점을 알기 때문에 고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자발적으로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과 이준섭 전 장관의 통화, 그다음에 대통령과 여러 안보실장 많은 사람과 통화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많은 증거들이 지금 담겨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안보실장이나 이준섭 장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수처가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도 말한 대로 대통령이면은 최고 권력 아닙니까? 네. 공수처가 쉽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네.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 좀 주십시오. 네. 압수해야겠습니다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공적 영역에서 고발장이 접수돼서 공식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주시하겠습니다.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네. 라고 저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고발했다고 봅니다. 그 나중에 압수수색을 요청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압수수색을 시도 그러니까 저기 이호석 검찰총장 말대로 저 법 앞에는요 대통령이고 누구건 간에 국민과 똑같이 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공수처가 해야 되지만 공수처나 검찰이나 지금 보면은 사정기관들이 이 집권 세력의 눈치를 너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강한 압박을 해줘야 될 네. 필요가 있지 않았냐 그런 고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누굴 만난지 누구하고 통화하는지 이게 다 국가 안보입니다. 근데 이걸 이게 개인폰으로 그냥 전화를 핸드폰을 하는 게 아무 맞아요. 근거도 없이 네. 통화 단주의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녹음된 것도 아닌데
아무런 이게 혐의도 없이 대통령 핸드폰 가져와가 다 뜯어보자. 이게 나라입니까? 아 근데 궁금한 게 진짜 어이가 없어요. 대통령이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 왜 대한민국입니다. 개인 폰으로 전화를 했을까? 그거는 근데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이게 대통령이 그 개인으로 자꾸 전화를 많이 해요. 저는 안 받지만 저는 근데 문제는 네. 그렇게 하면 이게 도청에 뚫릴 수도 있고 그거는 대통령이 자제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이 통화 이게 도청 방지가 된 공식 폰이 있거든요. 네, 네, 비화폰 네. 근데 써야죠. 워낙 네. 소통이 친하다 보니까 개인 폰으로 많이 전화하는데 아. 저는 이거는 이게 진짜 대통령이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아무 근거 없이 이게 국가원수 핸드폰을 다 뜯어봐서 우리 국가 기밀이 줄줄이 셀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국가의 무슨 안보나 이런 외교 이런 것들이 셀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핸드폰에서 그 부분만 제일 처음에 왜 거짓말한 게 탈이잖아요. 대통령께서 이종섭 전 장관 통화 내역 없었다. 소통한 바 없고 한번 꾸짖는 거 외에는 없었다. 하나하나 그냥 거짓말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JTBC에서 보니까 이종섭 측 변호인이랑 박정훈 대령 측 네, 변호인 어제 나와서 토론참 있었죠. 하는 거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이제 드러났으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종섭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부적절하다. 이걸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뭐냐면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에서 밝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최상병의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 그 다음에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본인의 논리가 정확하려면 핸드폰 지출하세요. 네. 개인 폰인데 어때요? 네, 근데 이제 개인폰으로 이제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이제 우리 서정 변호사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국가 안보든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새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전화는 가능한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요. 예. 누구하고 이게 대통령이 통화한지는 이 영장이 필요 없이 예를 들어 이제 KT나 SK텔레콤 있잖아요. 네.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LG U 플러스 빼놓지 마시고요. 아 LG도 그러니까 네. 제 말은 이게 통신 지금 기록도 압수수색 통신 기록은 압수수색이 나와야죠. 없어도 이거는 그냥 사실 조회하면 해줍니다. 왜? 네. 그 자체는 이게 뭐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핸드폰 암수한 데서 이게 자동 녹음이 안 돼 있는 이상은 내용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아무 실익도 없는 핸드폰을 왜 압수수색합니까? 내용이 저장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통신했다는 건 지금 3번 내고 다 그거는 놓잖아요. 압수수색을 이건 해봐야 알 알죠. 어떻게 예단하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지 어떻게 녹음이 알아요? 안 돼 있으니까. 내용은 모르니까. 녹음이 그렇죠. 됐는지 안 됐는지 실익이 어떻게 안 하세요?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녹음이 대통령이 됐는지 안 자동 녹음을 됐는지?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를 그 일인데. 핸드폰 자체에서 네, 그럼요. 그거는 모를 일이긴 한데 아무튼 뭐 그 개인 폰을 쓰는 것 자체는 근데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이게 문제 안 된 자제하는 게 바랍니다. 자제를 하는 게 맞는데 보통 네. 청와대에서도 비화폰을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한 대로 안보나 여러 가지 그 국가 외교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외부로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쓰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조심성 없이 개인폰 써서 설마 안보나 외교 부분 얘기했겠어요? 사적 얘기를 할 때 개인폰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과 대통령의 내용은 네. 국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적 얘기를 했을 공산이 크다. 개인폰이니까. 네. 논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을 빨리 하셔야 된다. 그럼 사적 얘기랑 뭐 식사 잘 했어? 뭐 식사 잘했으면 18분 동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식사 잘했어? 메뉴 뭐였어? 뭐 먹었어? 반찬은 김치찌개 괜찮았어? 뭐 그런 알겠습니다. 건데.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지금 법 절차상 김건희 여사 소환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이현석 검찰총장이 좀 내비치고 있습니까?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법 절차상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라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퇴근길에도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늘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번은 소환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죠, 이 정도면. 그럼 검찰에 소환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머지않아 언론에 실릴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그게 맞는데 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이거 수사팀 공중분해 할 때부터 네. 김건희 여사 소환 안 할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총장의 반격이 시작되긴 했지만 네. 원리 원칙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이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는 맞아요. 네. 근데 서울지검장이 버틸 겁니다. 내부에서 이제 또 볼만한 싸움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요? 저는 검찰 그렇게 내에서? 추측이 돼요. 아. 예. 근데 이현석 총장이 진짜 전 잘못하고 있는 게 예. 뭐라 했냐면 본인이 처벌 조항은 없지만 처벌과 무관하게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이랬거든요. 네. 아니 검찰은요 수사해가지고 처벌하는
기관입니다. 처벌 못하는데 사실관계를 국민이 궁금하니까 그 밝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처벌하는 기관이 검찰이에요. 네. 저는 어떤 고발이 왔다. 그러면 이게 재형법정주의니까 처벌 조항이 없으면요. 바로 카카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들고 전담팀 구성하고 완전히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처벌 조항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 기관은 근데 어쨌든 처벌을 수행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검찰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고 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처벌 조항이 있어야지 기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게 아예 재형법정주의인데 네. 지금 이제 그 배우자는 국회에서 처벌 조항을 빼놔버렸잖아요. 배우자는 따라서 이게 처벌 못하면 기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같은 거 수사도 받더라도. 못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네. 내가 이게 당신 서 소장 간통해서 제가 고발장 내면요. 간통인지 아닌지 수사하면 뭐합니까? 처벌을 못하는데. 아니, 근데 지금 관통해서면 뭐 어쩌라고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다만 논리가 처벌 조항이 없으면 네. 법에 처벌 조항과 네. 금지 조항이 둘 다 있어야 처벌. 이게 재형 법정주의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예. 일반적으로 궁금한 거 해결하는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궁금한 거 해결하는 아니, 기관이에요. 근데 고소하거나 고발을 할 때 본인이 혐의를 적어서 하기도 하지만 검찰 수사를 다 하고 나면 어떤 법으로 의율할지는 가장 적절한 걸 선택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실제로 그뭐 최재형 목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청탁이 있었다 그러면 뇌물로도 의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 여기 제3자를 거쳤으면 뭐 알선수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걸 적용할지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관계 확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게 지금까지 수사의 기본이었는데 이게 무슨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김건희 여사를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최재형 목사 진술이나 네. 그다음에 그 이명수 기자나 전북의 그 서울의 소리 백은 씨인가 네. 전북이 자기들 주장이 의하더라도 네. 이거는 그 범죄가 안 되긴 뇌물은 안 돼요. 알선수재가 왜 안 되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현재까지 김건희 여사한테 청탁을 했고 네. 김건희 여사가 이 과장한테 뭐 알아보라고 해도 네. 그 내용 자체가 보면 김창준 미국의 그 의원 있잖아요. 네. 이분이 뭐 국립묘지 못 치를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자문위 위원이 될 수 있냐 이런 거거든요. 네. 이게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왜냐면 이게 죽어야 국립묘지인데 이게 부정한 청탁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하고 이게 파우치하고 대가성 네. 대가관계도 없어요. 네. 아니 그 김창준하고 파우치 던지는 게 대가성이 있습니까? 따라서 이분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뇌물죄는 아예 성립될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김영란법은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있는 건 있다고 없는 건 없다는 거 이게 검찰입니다. 아니, 혹시 왜 그럴- 없는 걸 네. 있다고 합니까? 그럴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그 영부인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그래서 뇌물을 받은 만약에 이제 받았다면 뇌물을 받은 행위 자체를 대통령이 함께 이것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해서 먼저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해서 실제로 얼마나 받았는지를 보고 또 이걸 어떤 목적으로 또 누군가에게 뭔가 청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찰이 조사해봐서 나중에 경제 공동체로서 같이 기소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경제 공동체도 이게 무조건 확대하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 이제 김정숙 여사가 뭐 문다희한테 돈을 보냈잖아요. 네. 이래 돼서 이게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무조건 이게 잡아열 수는 없죠. 그 알았다는 정황이 노이되잖아요. 예. 옛날에 권양숙 여사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예. 권양숙 여사도 이게 다 집 사고 했잖아요. 예. 따라서 무조건 이게 경제 공동체니까 무조건 책임지라 이러면 안 되고 윤 대통령이 알았다는 현재까지 정황은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 조사를 해봐야 알지. 아니 그 사람들 주장이 하더라도 사실관계 판단이 여기서 다 끝날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아니, 접하는 누- 뭐하러 누굴 더 받고 조사해야 그러니까 서정 조사를 변호사님 뭐하러 얘기를 딱 들어봐도요. 네.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 출두할 리가 네, 만무합니다. 없네요. 봐봐요. 그러니까 근데 간호사에 이게 있어서 뭐가 생각이 문제냐면 이원석 총장의 얘기를 보면 정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애야 되는 게 법치가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정기관은 유독 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터럭조차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명품백을 받아서 그 처벌 조항이 있다 없다 네. 조사를 해봐야죠. 출두해서 한 10시간 이상 수사를 받아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도 해보고요. 휴대폰을. 그러니까 남들 일반인들이 받는 만큼 수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우리가 이 자체를 말하는 것도 창피해 죽겠어요. 법치국가입니까? 네. 김건희 여사는 터럭이라도 건들면 무슨 불경죄입니까? 왜 예외가 있어야 되죠? 특혜가 있어야 되고 네. 죄가 있건 없건 좋습니다. 없어서 부르면 안 된다. 불러서 조사를 해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도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금지돼 있다. 이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정의 빵점입니다. 네. 근데 그 진짜 이원석 총장이 나쁜 게 자 그럼 성력이 없으면요. 왜 나빠요? 자, 정말 성력이 네. 없으면
왜 문재인 대통령은 고발이 지금 10건이거든요. 고발된 게. 문일 지십, 문재인 일가가 지은 죄가 10개. 이게 문일 지십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지금 10개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불렀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게 만든 거. 문재인 일가가 시간이 지은 죄가 많으신가 10개다. 봐. 이런 거나 근데 만들고 보십시오.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고발당한 게 서해 공무원부터 통계 조작, 원전 조작, 그 송철호 감사원에서 다 감사해서 아니, 감사 한 발표했던 거 번도 소환 아닙니까? 안 했잖아요. 네. 또 안 한 게 있어요. 네. 왜 김명수 대법원장 네. 이게 명백하게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한 번도 지금 소환 안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네. 이 무고로 이게 기소의견 송치가 됐잖아요. 네. 근데 소환 안 하잖아요. 네. 왜 김건희 여사만 그러면 네. 이게 성역이 없고 나머지는 왜 성역입니까? 근데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표 수사하느라고 2년 동안 압수수색 하느라고 시간이 없었어요. 네. 검찰 수사 계속 이재명 대표만 계속 올감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김혜경 그 배우자 네, 이재명 네, 대표 네. 배우자 또 수사 압수수색하고 하느라고 시간 없었어요. 네. 경기도청 몇 번을 갔습니까? 그러니까 부를 시간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한 번은 불렀어야죠. 네. 한 번도 안 불렀잖아요. 그걸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뜨겁게 맞붙는 사이에 열심히 달려오신 함익병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정말 이제부터 질문을 다 주세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저희가 네.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문제를 두고 이제 양쪽이 뜨겁게 이야기를 네. 좀 나누고 있는데 혹시 이 문제는 좀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나는 맨날 정치 이슈할 때마다 네.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하면 네. 경제가 좋아지고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고 삶이 풍요로워지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늘 근데 해요. 모든 게 다 경제가 발전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활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단죄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 정치적 이슈가 모든 것을 다 잡아먹어 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더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저는 국민연금 개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건 들고. 뭐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근데 네. 그 얘기는 전체 우리가 어떤 시사 방송이든 어떤 방송에서 다루는 비중이 1% 미만이에요. 아, 저희는 많이 다뤘는데. 아니 전체 다른 신 한번 보시면 뭐 그럴 수 아니, 있죠. 너무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네. 김건희 여사의 소환 문제 고발이 있었다면 소환이 필요하다면 하겠죠. 네. 소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특검을 하면 될 거고 음. 특검에 대한 거부가 된다면 또 그걸로 해서 뭐 재호기를 하고 그거는 정해진 순차대로 밟으면 될 일이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떠든다고 한들 이렇게 전 사회가 떠들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네, 뭐 예.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은 저는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네. 영일만 앞바다에서 발견됐다는 기름은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중요한 됐는데. 이슈인데 그게 과연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해야 될 만한 신뢰도가 있는 얘기인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옛날에 70년도에 한번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했던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랬었죠. 그거는 뭐 다급했다고 봐야죠.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네. 당연히 그게 그 주가 돼야 되는 것이 국민들의 열만도 경제, 민생, 물가 좀 잡아달라는 거 그렇죠. 압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외에 별도로 또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회 보편적인 구범 자체가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느냐. 그리고 공정 과정이라는 부분들은 이게 뭐 거대한 가치가 아니잖아요. 네. 내가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도 단무지를 줬으면 나도 단무지를 줘야 된다. 똑같이 줘야지. 나는 안 주고 저쪽은 주고 나는 안 주면 이게 불공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똑같은 거예요. 그분을 공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분만 예외고 성역이고 특혜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뭔가 특별해야 돼 라는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를 대통령이 얼른 내놓으시고 국민 경제나 민생 돌보시고 네. 열심히 시추하셔서 산육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런 말씀 그래서 드리는 이제 거예요. 또 여권의 일부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김정숙 여사의 특검까지 윤상현 의원 등이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는 전형적으로 네. 윤상현 의원의 전당대회용 특검이다. 윤상현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위한 특검이에요. 그거 그냥 본인의 당심을 잡기 위한. 당심을 잡기. 내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잘 싸우는 사람이야. 내가 김정주 여사 소환해서 네, 네, 마구 싸워드리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내가 방탄으로 이렇게 쉴드 쳐줄 우리 테니까 한 문장님- 저에게 힘을 주셔야지 이제 이런 네, 거죠. 역시 동의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당론도 채택 안 될 것 같은데요. 당론도 채택 안 될 거다. 네. 그냥 이건 내 보여주기용. 약간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되면 만일에 이제 특검을 받아 이게 네.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걸 갖고 실제로 이제 당대당 협상에서 만일에 덜커덕 민주당이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받으면요? 안 받아요. 아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으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받으면은 얘기도 김건희 똑같이 여사가 받는다고 손해죠. 했죠. 네, 묶여서 같이 가야 예, 될 상황이 완전히 많죠. 손해이기 때문에 네. 말씀. 그러면 이제 특검을 덜커덕 받았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갖고 부결시켜서 다시 제의 붙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받았어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 안 받을 거는 수 없다. 안 받을 수 없죠. 아니 근데 그래서 발의했다는 의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발의해서 대통령 입장에서 아 같이 안 받게. 여사 특검은 싹 다 그냥 거부할 수 아.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아 명분도 쌓고. 네, 한 거다라는 이야기. 선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발의했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이게 훨씬 더 사유가 있다 봐요. 김정숙 여사 특검이. 예, 왜냐하면 이제 그냥 타지말 뭐 기내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무엇보다 이게 문다혜 씨한테 예를 들어 양이네스, 그다음에 이거 유송아, 그다음에 민정팀이나 경호실까지 네. 경호실은 6,600만 원을 가져왔잖아요. 돈이 이게 상당히 송금된 이거는 큰 문제잖아요. 국민 세금이 문다혜 씨 지원됐고 문다혜가 이게 남편 서창호 수입이 없는데 거의 타이 있었다고 근무한 게 다거든요. 거의 국민 세금 근데 아니잖아요. 집을 이게 5억 1,800억 7억 6천에 산 것부터 네. 여러 이게 의혹이 아주 많아요. 그 검찰이 따라서 이제 수사하면 이런 되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수사 지금 안 배당돼 하니까. 있어요. 수당 지금 안 배당돼 하니까. 있어요. 중앙지검에. 근데 김건희 여사도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 발의했잖아요. 네. 제 말은 이게 이거 김건희 봐봐요, 여사 또 말이 특검을 바뀌어. 한다면 김정숙도 해야 되고. 아. 근데 진짜 우리 논리대로 특검은요. 네. 제가 꼭 필요한 건 하나라고 봐요. 네. 바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그 9.19 할 때 USB 준 거 있잖아요. 또는 서해 공무원 피격에 네. 그 6시간 골든타임 놓치가 죽게 만든 거 또는 이제 우리 강제로 북송시켜 버렸잖아요. 우리 교포가 넘어왔는데 그거 특검 이런 해야 게 진짜 특검 사유예요. 원래는. 나중에 근데 지금 특검이 너무 가볍게 내가 뭐 별거 이게 김건희 여사 파우치가 특검하지 나중에 않는데 국민의힘이 그게 특검 과반 얻으셔서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하세요. 근데 근데 그런 이제 특검 내봤자 되지도 않을 거예요. 특검이라는 게 검찰 수사가 미비할 미비할 때 때. 혹은 검찰이 아무래도 직권층의 말을 듣게 돼 있으니까 네. 그게 상응해서 검찰이 권력을 쥐고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해서 유리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의회 권력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특검이라는 네, 제도가 네. 만들어져 있잖아요. 원래 윤석열 취지가 대표도 얘기를 했죠.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서분하 씨 말씀대로라면 지금 검찰은 뭐 하는 거예요? 다 수사하면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수사가 미진하다 안 하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서정훈 변호사님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일 것이고 검찰이 이제 수사에 이 경중을 따져서 할 거예요. 근데 참 하나만 여쭙고 싶은 네.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입니까? 어떤 전직이죠. 그러니까 전직이잖아요. 네. 그럼 뭐 사정기관 지금 현재 어떤 공공기관이나 사정기관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죠. 네. 결국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여권에서는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 사정기관을 통해서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야당은 그런 권한이 없고 어떤 집권 세력이 사정기관을 주무를 수 있겠다는 투명성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게 네. 통상적이었는데 이게 뭐 술에 타면 술이고 물에 타면 물이고 술에 술 탄든 물에 물 탄든 하는 게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 공수처에서 수사하니까 하지 말자며요. 또 이제는 또 김정숙 여사는 지금 검찰 수사하는데 또 특검을 하는 게 맞다고 하고 이거 뭐가 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꼬이는 게 뭐냐면 원칙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고발을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가면 되는데 다 사이사이에 보면 각자의 편에 따라서 누구를 지지하면 네. 쉴드를 치고 누구를 지지하면 또 반대쪽에서 쉴드 치고 그러니까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모든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딱 들어가는 순간 네 편 내 편이 나뉘는 거지 네. 옳고 그름은 없어져 버리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누가 아니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왜 갑자기 전직 대통령의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가지고 또 특검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에 물 타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물타기 전법이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실드를 치려 그러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네.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왜 저래? 라는 생각만 들어서 네. 나는 정치권에서 이런 것 같아. 원래 정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저분하니까 너네들 들어오지 마. 우리끼리만 할게. 이런 느낌도 들어요. 정치 아예 무관심하게 만들려는 그러니까 정치권에. 이거는 우리 그냥 UFC 격투기 안에 옥타곤 안에 우리 같이 거친 사람만 들어오니까 네. 보통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다가 난 저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너네는 이런 느낌을 두는 것 관심 같아. 갖지 말고 우리가 가끔 보내주는 뉴스나 봐. 뭐 이런 느낌이 아닌가. 왜냐하면 네. 싸움도 될 거리도 아닌 걸 갖고 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을 때 마지막 21대 국회에서 네. 안 했잖아요. 네. 그것도 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대통령이 반대를 하고 그 여당이 반대를 하고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지금쯤이면 왜 대통령이 반대를 했는지 여당이 지금 생각하는 구조적인 개혁은 뭔지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돼야 되는데 네. 조용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나 김정숙 여사의 특검이라는 게 글쎄 그 대단한 일인가요? 아니, 물론 공정과 정의에 대한 얘기는 맞지만 네네네네. 더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이슈를 다 덮어놓고 네. 국민의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를 왜 계속하고 있는지 나는 그 점이 정말 안타까워요. 약간 좀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국민연금도 한번 특집으로 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가. 왜 그런지 이게 아세요? 김건희 특검 이런 얘기하면 안 나가시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얘기하면 나가시더라고. 안 보죠. 네.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고 네. 뭐 당장 내일은 아니고 일단 받을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엄청 중요한 일인데. 네. 왜냐면 낼 사람은 저기 아직까지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같이 이렇게 세련된 이런 프로그램에서 계속 얘기가 돼야 된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교육용으로라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60대는 저만 해도 연금 다 내고 받을 준비하는 하고 있거든요. 네. 개혁하면 안 되지. 그치,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다 수혜자들이야. 아니 우리는 그냥 얻어먹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많이도 못 얻어 먹어요. 아니 그래도 내 거보다 많이 얻어먹어요. 내 거보다 우리는. 낫죠. 아니 네. 많이 얻어. 우리는 많이 얻어먹는 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야. 아니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요. 아,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본인의 공약이잖아요. 네. 아니 야당에서 하자고 할 때 덜컥 좀 받아서 아니 솔직히 동해 저기 산유국의 꿈이라는 그런 거보다 훨씬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공약을 지켰습니다. 일단은 네. 모수개혁부터 하고 구조개혁을 점차적으로 해서 제가 차근차근 임기 내에 하면 하겠습니다. 되죠. 네. 제가 연금개혁을 해냈습니다. 어떤 정부도 못했던 걸 제가 했습니다. 내치적으로 쌓을 수도 있는데. 그럼요. 26년 만에 모수개혁이 됐는데 네. 이런 거를 본인이 해냈으면 이런 게 득점 포인트거든요. 왜냐면 안 그게 9%에서 13%를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어, 받아버리면 그럼요. 네. 그거를 다시 깎지는 못한다고요. 저는 그게 참 왜 어리석다고 안 받았어요, 생각해요. 대통령? 제대로 이제 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구조 찔끔찔끔 이게 개혁을 다. 순서가 네. 구조를 그렇게 짜야 되는 거예요. 20년 넘게 왔어요. 구조 개혁을 먼저 하고 저 얘기를 그다음에 수익률 개선 제도 개혁하고 네. 그다음에 모수 개혁은 이건 통계 집어오면 되는 거죠. 다 한꺼번에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뼈대부터 잘해야지. 그렇죠. 예.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떠들고 저래 의대도 2,000명씩 갑자기 뽑는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의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대 아 갑자기 또 의사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대책이 없잖아요. 네. 자 의사가 부족하다 하자는 얘기들 그 기본적인 그 사회 경제학적인 논거가 전혀 없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병원 가시는데 혹시 병원이 멀어서 못 간 적이 있나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생활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냐고요. 우리요? 우리 여기 모두 다 가족들까지. 아 이거 좀 약간 부족 많이 느끼죠. 예를 들면 네. 병원에 가서 네. 그래도 내 아픈 거 좀 설명 좀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아픈지 이런 거 좀 찬찬히 좀 듣고 싶은데 2분 컷으로 막 이렇게 바로 내보낸다는 거는 그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생각해야죠. 수가가 낮아서 의사들이 그렇게 많은 진료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병원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해소하려면 네.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의사를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네. 해결은 아마 안 될 거예요. 내외산소의 그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흔히 네. 말하는 필수 생명을 예. 다루는 과의 레지던트는 거의 복귀 안 할 거예요. 피부과, 성형외과, 방사선과, 영상화학과 당연히 복귀할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돈 되는 과를 하고 있는 레지던트는 다 복귀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정말 얘기 있고 꼭 생명의 필수적인 과의 레지던트는 3,000명에서 5,000명 됐어. 내가 네. 이 보도 따고 앉아갖고 개업할 때쯤 되면 손가락 빨기 딱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하루라도 먼저 개업하겠죠. 그냥 그렇죠. 바로 개업을 할 네.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도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벌써 이제 내외산소 등 이렇게 필수 부분들은 수가 부분에서 고민하잖아요. 벌써 네. 그러면 네네네. 수가 보안부터 치밀하게 들어가서 그렇죠. 이걸 해줄 테니까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죠, 맞아요. 이런 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 뭐 지금 내가 하라는데 왜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눌러버리니까 지금 의료 현장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종합병원 가면요 진료를 볼 수가 없어요. 진료를 볼 수 없어요. 저도 환자 저기 가족이 있어갖고 갔는데 그래요. 수술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병동을 40%밖에 못 일단 쓴대요. 응급실로 들어가요. 네. 일단 응급실로 가야 네네네네. 돼요. 거기서도 대기를 했다가 네. 이제 입원을 할지 말지 병원에서 의사를 정해주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동해 산여국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네. 메이저 언론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많아지면 좋지 않느냐는 네. 개념으로 계속 얘기하고 의사들 집단 이기주의에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제 나이 63시고요. 네. 10년 뒤에 의사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우리 주변 내 가족 중에 의사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네. 의사가 늘어나면 의사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연간 GDP에서 의료비는 무조건 1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두 분 토론 한번 시키면 좋겠네요. 아니, 김윤 그 의원하고 그러네. 한번 네. 토론을 한번 해보시면, 하려고 그랬는데 네, 뭐 하시다가 그냥 아니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의사 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적절하다는 게 좋은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꼭 그렇죠. 많고 적고 해야 돼요? 지금이 적절하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 적절하기보다는 우리가 배치의 문제는 있어요. 네. 지방에 의사가 없어요. 예. 네. 그럼 지방에 의사가 없는 이유는 지방에 스타벅스도 없고요. 네. 지방에 이마트도 없어요. 네. 지방이 소멸하는 게 의사가 없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의사는 자기가 개업해서 수입이 나올 만한데 병원을 짓고 그렇겠죠. 이동을 하죠. 네네. 그러면 지방 소멸의 문제를 왜 의사를 갖고 얘기를 하냐고요. 어저께 저출산 문제 산부인과가 의사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산부인과에서 없어서 애를 안 놓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의사들을 자꾸 집단 얘기를 그러니까 먹는데 지금도 예. 의사 수가 줄지가 않아요. 우리는 네. 3,058명씩 매년 늘어나요. 네. 퇴직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네. 아직 내가 60세인데 일하잖아요. 네. 그러면 매년 우리가 의사가 증가하는 속도가 OECD 평균보다 높아요. 네. 이미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매년 3,058명이 늘어나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늘어나는 거는 의사분들은 참 부럽게도 정년이 없잖아요. 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은 정년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을 때까지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의사분들은 그 좋은 일들을 그 엄청난 고수익의 일들을 그렇게 독점을 하고 계신데 그럼 이제 그 수많은 우리나라 전체 GDP 한 10% 정도 되는 돈을 의료비를 우리가 이제 지출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돈을 9.8% 쓰죠. 의사라는 분들은 그걸 다 계속해서 독점해서 가져가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의대 정원을 좀 늘리려고 해도 의사분들이 반대하면 못 늘려.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냐. 예를 들면 변호사가 됐든 다른 직업 어느 대학의 학과도 나라가 교육부가 올리려고 하면 다 올릴 수 있는데 의사들만 의대만 정원을 그렇게 의사들에게 맡기거나 의사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너무 비합리적이지 그거는 않느냐.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늘리는 건 맞는데 필요한 거는 나라가 결정할 거지 의사가 결정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서로 합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왜? 의사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 예를 들면 2,000명을 갑자기 증원을 하면 내년에 어떤 일이 오냐면 8,000명이 동시에 수업을 해야 돼요. 네. 1학년 다 유급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럼 8,000명 누가 가르칠까요? 교육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를 교육하는 기관하고 의사를 교육시키는 기관이 달라요. 네. 우리는 예를 들면 카데바라 그러죠. 그 해부용 시신 한 네, 부에 네, 보통 우리 때는 6명 내지 8명이 수업을 했어요. 음. 지금 24명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아예 만지지를 못해요. 너무 많아서. 아. 그러니까 교육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당연히 확충해야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하는데 2,000명을 뽑아놓고 아니 근데 그냥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의대 1, 2학년 때는 실습이 이렇게 많지 않고 예를 들면 강의 같은 게 위주로 아니요 실습이 더 돌아가잖아요. 많아요.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초조합니다 지금. 아니 아, 저 맞네, 참, 12 12시 통화했어요. 아, 저는 맞아. 다음 방송에 있어서. 아 다음 방송에 끝나 있으시죠? 12시 끝난데. 아 맞네요. 아. 장르만 여기도 더 해야죠. 네. 아니 어렵게 통화를 하십시오. 네 일단 우리 저 서정욱 변호사님 그럼 그러면 마지막 가시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얘기하고 뭐요? 가세요. 의료 개혁 이거 의료- 어떻게 하실 의료 거예요? 문제 어떻게 2,000명 해결할까요? 늘려놓은 거. 그걸로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저는 뭐 그냥 대통령이 윤석열 잘하실 대통령 거다. 믿고 그냥 따라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망하지. 전문가도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대로 아이고. 그냥 따라갑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네, 정부를 믿고 가자. 예. 그리고 동해 유전도 정부를 믿고 좀 믿을 축하해주자. 사람을 믿으세요. 네, 그리고 수사 김건희 여사 수사든 뭐 이런 것든 정부의 혹은 뭐 윤석열 검찰의 대통령 수사를 좀 믿고. 한번 기다려 보고 그 다음에 특검을 가든 이렇게 예. 가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전체적으로 대통령을 믿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요. 네,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먼저 조금 보내드릴게요. 한국병 원장님 워낙 늦게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사이좋게 인사하셨고요. 자 그러면 원래 저희가 오늘 저 의료 뭐 개혁은 주제가 전혀 아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얘기긴 그 하죠. 특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라든지 이런 그러면 거에 비하면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네.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의사 수를 뭐 늘리는 거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필수 의료로 더 많이 갈 것인가 하는 의문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냥 졸업할 때 과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다 그냥 개원하는 거죠. 피부과로 가야지 뭐 지금 여기서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수가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미 어. 너무나 남맥을 꾼 게 일단 기본적으로 자존심을 너무 많이 상하게 했어요. 의사들의. 지금 아니요. 의사들의 지금 레지던트 하고 있는 분들의 아. 후배들에게. 예. 왜냐하면 지금 소아과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네. 뭐 이렇게 그 외과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거 해서 큰 돈 된다. 나는 이걸로 돈을 벌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해요. 네. 실상을 모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모멸감을 주는 그런 행정부라면 네.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아. 거예요. 수가를 어느 정도 올린다 하더라도. 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뭐 아주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나 뭐 우리 최영규 기자 잘 알 수는 없겠죠. 의료계 안에 있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한 20년 전, 30년 전엔 전혀 안 그랬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그냥 1등부터 3천등까지 의대 가잖아요. 그건 뭐 아마 인정하실 것 같고.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된 이유가 뭐냐면 의사라는 직업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 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그 정년도 없이 수억씩 막 이렇게 벌어대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의사 말고 할 게 뭐 있어? 공부 잘하면 무조건 의대 가 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부의 집중이 어떤 특정 직업군에게 많이 간다면 차라리 거기에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투여가 돼서 그 부의 집중이 좀 이제 좀 이루어질 수 나눠졌으면 있는. 좋겠다. 예. 네. 자 일단 뭐 의사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인 좀 다른 것 아니, 같은데요. 이 평균적으로 의사들이 뭐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네. 더 많이 버는 거는 맞을 거예요. 네. 저 역시 그렇게 했고 네. 제가 의사를 택한 이유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의사들이 다 돈을 잘 버는 건 아니다. 네. 의대 교수들 제 동기들 예를 들면 연봉 한 1억 한 5천 정도 돼요. 그러면 1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대학 교수 기준으로. 네. 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그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게 많은 거냐? 네. 물론 평균 중위. 핵심은 개원의죠, 사실은 뭐. 개원이는 생각하면- 천차만별이에요. 네. 개원이는 천차만별이에요. 부도 나는 사람부터 네. 대박 나는 사람까지. 그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서 돈 잘 버는 사람을 기준으로 다 잘 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예. 그런데 필수 의료기는 기본적으로 그 의료과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예요. 물론 그래도 그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수입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또래 다른 사람에 네, 비하면. 네. 그것 때문에 의사를 늘리겠다. 그러면 어떤 직군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수를 늘려서 평준화 시켜주겠다라는 건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될 거냐는 거죠. 의사 수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의료비 비용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 수가 늘어나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영국식 의료 제도로 가고자 하는 뜻인 것 같아요. 영국식으로요. 영국이요? 영국은 이거 한번 째면은 봉합할 때까지 한 이틀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필수 의료기나 이런 게 뭐 강제로 지정을 해서 하게 하고 뭐 어디 지역에 개업하는 장소도 정해주게 되고 국가에서 모든 의료를 통제를 하게 되면 영국식 의료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공무원화돼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데 이틀 걸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공의료 그러면 되게 좋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공공이란 말을 들으면 뜻이 좋게 들려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공공의료가 잘 돼 있는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대응한 걸 보면 사망률이 20%가 넘었어요. 우리는 1%를 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의사들의 사적 이익 동기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걸 이제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네. 네. 예, 적정하게 절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네네. 또 이제 의사단체 쪽의 말만 또 전적으로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그것도 맞는 왜냐하면 말씀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의료 구조 자체가 네. 편중돼 있는 건 맞잖아요. 네. 왜 이렇게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것도 맞는 것이고 인구가 몰려 있습니다. 인구 몰려 있으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방 분권부터 지역 발전을 네, 맞습니다. 균등하게 하는 네. 것인데 기본적으로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네. 예를 들면 공공의료나 지역의료를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도 좀 이제 의료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측면에서 네. 이런 거는 정부가 좀 지혜를 마련해야 되지 2천 명으로 누른다고 해서 이게 그게 풀리지는 안 않는다는 된다니까요. 것들이 네.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문재인 정부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네. 뭔가 수가 조정도 해가면서 지역의료를 좀 우리가 이렇게 좀 할 테니까 의사분들께서도 좀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네네네. 좀 균형 있는 분배를 해달라라는 것인데 그게 없어서 좀 이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어제 저는 좀 이런 부분도 나와야 되는데 동해 석유가 뭡니까? 이런 거부터 해야 너무 민생 깊은 감명을 아니겠어요?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 최근에. 근데 저는 왜냐면 이게 실생활의 민생이에요. 그럼요. 네. 예. 아 당장 몸 아파서 고칠 수 있을 때 고쳐야지 이거 뭡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후에 이제 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께서 오시는데 뭐 여당이 또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장동혁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서준 변호사 있으시니까 또 고생이 많았죠. 가시고 나니까 편해지시네요. 이 마음이 편해졌어. 훨씬 더 네, 여유- 변호사 여유를 오니까 찾으셨네. 벌써 뭔가 좀 예.
대화가 되죠. 듣고 계시나 이거? 우리 함 원장님은 너무 늦게 오셨는데 좀 더 더 이따 이따 가실래요? 가세요? 예. 붙들어 놓으면 앉아 있을 겁니다. 예, 더 이따 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우리 장동혁 의원님과 또 의료계에 의료계 문제 대해 좀 좀 더 하셔야죠. 따져보시고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서영주 변호사님, 서영주 소장님, 네. 그리고 최은경 기자는 요쯤에서 보내드리고 저희 바로 사실상 한동훈, 장동혁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기자님, 서영주 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